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평생 가도 법원에 설 일이 없지 않나요? 법정에 설 일이 없을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재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자기 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이 수두룩 하죠.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이나 정자동 아파트 특혜 의혹, 그리고 상방울 그룹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은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구속 수감 중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옥중에서 김형태 변호사에게 털어놓은 상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재판 거래,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또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까지 지금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은 7, 8건이 넘을 것이고 많게는 10여 건까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받게 될 총 형량이 얼마나 될까, 선고될 형량이 전체 얼마나 될까, 아직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챗GPT에게 현재 이재명이 재판 중인 7개 사건, 4개 재판이죠. 7개 사건에 대한 예상 형량을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일 것이다. 챗GPT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챗GPT가 예상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치면 대장동 8에서 12년, 대북 송금 7에서 10년 등 무려 31에서 46년이었습니다. 7개 혐의에 대해서. 다만 각 혐의가 중복돼서 형량이 합산되기보다는 병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형량을 조정했을 때 15에서 20년 정도의 형이 예상된다는 것이 챗GPT의 답변이었습니다. 챗GPT는 이재명의 7개 사건에 각각에 대한 예상 선고 형량을 밝힌 뒤 이재명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챗GPT는 오는 11월 15일,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죠. 15일로 1심이 예정되어 있는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에서 2년, 그리고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예정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챗GPT의 예상 선고량은 지금 검찰의 구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전망과도 별반 차이가 없죠.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현재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챗GPT의 예상 선고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어제 7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오전 질의에 대한 반격이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서 챗GPT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챗GPT가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구속 기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라면서 김 여사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후 질의에 나선 곽규택 의원이 챗GPT에게 이재명에 대한 예상 선고량을 묻는 것으로 맞대응에 나섰던 것입니다. 초선의 곽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냈고 오선 국회의원이죠. 오선 국회의원인 노회암 박지원을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알았으니까 흥분하시지 말라, 이 한마디로 박지원을 KO시켜버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시면 속이 후련하실 것입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께서 챗GPT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언론에 나오는 그런 혐의 사실을 넣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구속 기소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그 공소 사실을 정리해 가지고 챗GPT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고될 것으로 보냐 했더니 각 혐의가 중복되어 형량이 합산되기보다 일부는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 반말로 물어보니까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게 챗GPT가 대답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재판을 못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장께서 재배당 사유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왜 재배당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고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국정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재판부에서 그런 재배당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어저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배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대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정감사인 거죠. 또 곽규택 의원이 질의 후반부에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국감장을 이재명의 방탄에 활용하는 모습 정말로 심각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이재명이 신청한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끝까지 압박했죠. 그렇지만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어제 이재명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한 실무상, 법률 문헌상 재배당의 근거가 없다. 재배당을 받아주면 자칫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배당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신진우 판사의 단호함에 이재명은 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다음 수순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것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최근 들어서 거듭 강조하고 있죠. 거듭 신속한 재판을 판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오면 재판부는 신속한 결정으로 재판 지연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